스위치온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박용호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느꼈던 생각은 저분이 우리 편이다였어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저당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을 광고해서 많이 먹게 되는데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까요? 좋지는 않습니다. 저당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대체당을 많이 넣고 지방 함량을 높이죠. 아무래도 대체당이 설탕보다는 맛이 떨어지니까 다른 걸로 보완하려고 지방 함량을 높이는데 그때 넣는 지방도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남성분 질문이에요. 43세시고요. 키가 177에 76kg. 사실 뭐 정상 체중이죠. 간헐적 단식 16대 8을 2, 3년 정도 하고 간혹 24시간 단식도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고 최근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틴키토를 알기 전에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었고요. 단 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합니다. 위스키 3잔, 안주는 6포나 너트 뭐 이런 걸로. 최근에는 지연성 검사를 통해서 맞지 않는 음식을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운동도 주에 3번 이상 합니다. 근력, 유산소 다.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술이 다이어트의 최악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먹으면은 이제 안주를 많이 먹어서 살찌고 다음날 해장하면서 국밥 먹고 이래서 살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죠, 당연히. 그리고 술 먹으면은 이성을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안주를 더 많이 먹게 되고 폭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술은 독소예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그래서 독소가 들어오면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을 하는 게 간이죠. 간에서는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영양소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이거나 흡수될 수 있도록 모든 영양소가 거쳐가는 장기가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거의 제일 중요한데, 아무튼 그 간이 그 영양소를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독도 하잖아요. 알코올 해독. 근데 문제는 영양소 처리는 잘 되면 좋지만 조금 늦어지거나 잘 안 굴러가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알코올 같은 독소가 해독이 안 되면 죽어요. 그래서 간은 이제 술을 먹는 순간 급한 업무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안 급한 업무를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해독하는 동안 영양소 처리를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같이 먹은 음식들을 에너지로 태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독하는 동안 얘를 못 태우니까 얘가 살로 가겠죠. 체지방으로 다 합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살이 안 빠지고 살이 잘 찌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 한 2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내가 마지막 술잔이 밤 12시였다. 그러니까 다다음날 새벽 1시까지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에 한 이틀에서 4일 정도는 살이 안 빠지는 상태다. 당연히 살이 찌겠죠. 제일 1번으로 금지해야 되는 게 술이에요. 근데 물론 술만 먹으면 되기는 해요. 술만 먹고 안주를 하나도 안 먹었어. 그럼 이제 체지방으로 합성될 만한 그 재료들이 많지 않으니까 술만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분 잘 없을 거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고 그 과정이 좀 과하다 싶으면 지방간이 쌓이고요. 지방간이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거는 살찌기 좋은 체질로 계속 고속도로를 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위스키 3잔 소량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내 간 상태에 따라서 대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먼저 배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면 살이 빠질 겁니다. 저는 거의 100%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스위치온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키토하고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이 늘어서 신났다,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체지방을 더 줄이고 체질을 완벽하게 바꿔보고 싶은 욕심에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다는 게 요지입니다. 근데 일단 먼저 전제 조건을 얘기하면, 저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자세히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유추를 하거나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스위치온이 이름인지도 알 것 같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바디 티처스라는 강연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기능의학 선생님들 한 6, 7분들이랑 같이 강연을 했어요. 그 선생님들 가운데 스위치온 박용호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옆에서. 그때 박용호 선생님도 스위치온이 어떤 거다라고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하시진 않았으나 그 강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저탄고지 키토제닉이랑 크게 다르진 않다 했어요. 네. 간헐적 단식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핵심 원리를 이제 혈당과 인슐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 뭐가 다를 것 같냐라고 제가 유추를 해보면, 아마 초반 공복 때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거가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단백질 쉐이크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박용호 선생님은 이제 처음에 지방대사를 활성화하는
기간 동안은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라고 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아마 근손실 방지인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지방대사 상태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건 같은데,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비선호하는 이유랑은 결이 좀 달라요. 저는 단백질 보충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쉐이크처럼 가공이 많이 된 식품이 식욕 조절에 도움이 안 된다 입장이기 때문에 지양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3일 동안 다른 식품을 먹지 않고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 지방대사로는 빨리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방법이 뭐 매우 나쁘다 좋다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스위치온을 낱낱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제 답변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단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용호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느꼈던 생각은 저분이 우리 편이다였어요. 거의 같은 원리의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사실 지금은 이제 키토제닉 저탄수 뭐 간헐적 단식이 좀 대중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정말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도 공격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근데 박용호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이제 책을 쓰셔서 같은 주장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 그때 그 힘든 핍박받던 시기를 저보다 먼저 겪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뭐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건 디저트는 다이어트에 방해될까요? 하루에도 3번 이상 100g 정도로 자주 먹는 편인데 비정제 원당을 넣은 간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정제 원당이 뭔지 잘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설탕일 겁니다. 원당이라는 것 자체가 설탕이에요. 정제를 좀 덜 한 설탕인 거죠. 그리고 비건 디저트라고 하면 아마 동물성 식품을 안 썼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식물성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럼 아마 식용유나 카놀라유 이런 거 엄청 썼을 텐데, 그게 동물성 식품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리고 디저트화를 했다는 건 일단 가공식품이라는 뜻이고, 근데 식물성 안 좋은 기름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었다는 거는 엄청 안 좋은 디저트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안 먹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루에도 3번 이상 100g 정도로 계속 먹는 거는 안 좋은 거를 엄청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네. 이런 비건 디저트뿐만이 아니라 키토 디저트도 있어요. 둘 다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맨날 자연식 위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식 말고는 다 그렇게까지 좋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이나 이런 거 원재료를 엄청 진짜 따지는 이유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빼는 겁니다. 제로밥상도 마찬가지고.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후에 무월경이다. 병원을 가도 딱히 이유가 안 나오고 그 이후로 저탄고지 그만뒀는데, 이후에 빵폭식이 터져서 10kg가 쪘었다. 근데 무월경은 안 고쳐진다. 일단 무월경이 오는 이유는 이이님이죠. 질문자님 몸에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몸에서 쓰는 에너지라는 거는 내가 먹은 음식도 있지만 체지방에서 꺼내 쓰는 에너지도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해서 먹는 양은 줄었을 건데, 얘를 체지방을 잘 못 꺼내기 때문에 지금 몸에서 에너지의 총량이 부족하고, 총량이 좀 많이 부족하겠죠.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생명에 직결되지 않는 다른 신체 기능을 포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생식 기능과 손톱, 머리카락 이런 애들. 지금 무월경이 왔다고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방 대사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체지방을 잘 꺼냈을 수 있게 하느냐, 혹은 지방을 잘 못 꺼냈으니 저탄수를 조금 포기하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약간 높이느냐.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에너지로는 쓰니까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약간 좀 늘어나게 되겠죠. 무월경 증상은 조금 개선이 될 거고, 네, 몸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생식 기능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중간 지점에서 좀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아예 고탄수, 중탄수 막 이렇게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항상 느린 대사거나 인슐린 저항성 있으면 순탄수 70에서 시작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순탄수 20 정도로 줄이면은 무월경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70 정도로 드시는 분들은 무월경 겪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두에게 개인화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약간 골드 스팟, 스윗 스팟 이런 거를 좀 발견한 게 아닌가 합니다. 70g 정도, 70에서 100g. 단식 시간에 껌 씹어도 될까요? 껌에 설탕이 있다면 안 씹는 게 좋겠죠. 미니님 질문인데, 출산 1년 후에 살이 안 빠져가지고 종합 대사 기능 검사를 하신 거겠죠? 근데 그때 지방산 대사랑 항산화 기능이 안 좋다고 나왔어요. 그 이후에 추천 영양제도 먹고 식단 운동하는데 그래도 잘 안 빠지네요. 아직 모유 수유 중이라서 몸이 아기에게 맞춰져 있어서 잘 안 빠지는 건지. 참고로 남편은 같은 식단 했는데 10kg가 빠졌어요. 일단 남자들은 살이 잘 빠집니다. 네. 왜냐? 남자들은 체지방을 몸에 축적하는 게 생명활동에 직결되지 않아요. 체지방이 없어도 목숨의 위협을 잘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이 잘 빠져요. 근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몸이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체지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항상 예비 에너지를 몸에 갖고 있는 상태일 거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체지방을 축적하게 만듭니다. 근데 임신 혹은 임신 이후에 모유 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은 그 체지방을 잘 지켜야지 아이한테 모유를 건강하게 잘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사실 모유 수유 중이시라면 저는 다이어트보다는 오히려 아이나 산모의 건강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의원에서 하는 다이어트 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욕 억제랑 체지방 감소 도움 된다는데, 이게 한의원에서 주는 다이어트 약이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네, 보편적으로 이제 마황 성분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황이 그렇게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은 아니에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몸이 위급 상황이 되면은 막 에너지를 꺼내 쓰려고 대사량을 높이잖아요. 내가 적을 만났으면 얘랑 싸워야 되니까 몸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인 건데, 그런 상태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커피를 엄청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계속 각성을 시켜가지고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만드는 게 이제 마왕 성분의 원리인데, 몸에서 각성을 하니까 식욕이 억제되죠. 내 앞에 지금 호랑이가 있는데 배고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각성하면 당연히 식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성시켜서 대사를 높이니까 지방도 더 빠지게 되고. 근데 이게 저는 건강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참고차 말씀드리면은, 보디빌더들이 이제 대회 직전에 체지방 5% 3% 이렇게 빼잖아요. 그때 이제 쓰는 약물 중에 하나도 마황으로 돼 있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고요. 이 에페드린이라는 약은 올림픽에서는 이제 금지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다이어트 약에 들어가는 마황이 식약처에서 다 인증받고 치명적이지 않을 용량만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잠깐 먹는다고 막 대사가 망가지고 막 병들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좋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16시간씩 간헐적 단식을 잘 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 좋은 지방을 먹을 일이 그닥 없어서 아침 공복에 한 포씩 되어져 있는 올리브유를 억지로 먹고 있어요. 먹는 게 나을까요? 굳이 안 먹어도 될까요? 저는 근데 사실 공복 시간에 뭔가 챙겨 먹는 게 차선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복을 견디기 힘든 사람이라면 올리브유를 먹든 방탄커피를 먹든 뭐 사고를 먹든 에사비를 먹든 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다고 봐요. 어쨌든 탄단지가 다 들어있으면 인슐린은 분비하니까. 근데 올리브유를 이렇게 공복에 먹기보다는, 사회생활 하다 보니 좋은 지방 못 먹는다고 하셨는데, 그냥 식사를 최대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굳이 고민을 해보면 다 방법이 나오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을 그냥 안 먹고요. 먹더라도 저희 도시락이나 제로밥상 같은 거 먹으려고 하고,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써니님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아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리긴 어렵지만,